모두가 따뜻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2026년 설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설 연휴를 맞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박물관과 미술관을 무료 개방하는 등 내수 경기 진작에 나섰는데요. 자세한 내용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설 명절을 계기로 관광과 소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책을 발표했는데요.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이전과 같이 면제하고 주요 국가유산과 미술관, 국립수목원을 무료로 개방하겠습니다. 2월까지 중소기업 근로자 5만 명에게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고 관광상품 할인 이벤트 등을 통해 방한 관광객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또한 2월까지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4조 원으로 확대하고 할인율과 구매 한도를 대폭 상향해 지역 활기를 불어넣겠습니다. 네, 이제 곧 설입니다. 이동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텐데 이번 설 연휴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죠?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사실 뭐 설 명절은 우리 민족의 그 가장 큰 그런 명절이기도 하고, 우리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 이상, 2,700만 명 이상이 이동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어떤 교통과 도로 이용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지금 이제 고속도로 통행료를 이제 면제하기로 했는데요. 네.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그동안도 계속 이런 혜택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 이제 기준 이용할 수 있는 그 날짜를 보면 15일부터 18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네. 이제 토요일부터 어떻게 보면 연휴가 시작되는데 15일 0시를 기점으로 해서 18일 24시 자정까지 어느 구간이라도 이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통행료를 면제해주는 이제 혜택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패스 차량은 그냥 통과를 하면 자동으로 그 영원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하이패스가 아니더라도 그 통행권을 발급받아서 해당 그 요금소에서 제시하면 아무래도 이제 무료로 이렇게 또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들이 좀 더 이렇게 그 어떤 통행료라도 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상당히 되게 국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상당히 네. 만족스러운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또 기차 이용하는 분들도 많은데 KTX와 SRT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최대 50%까지 할인 혜택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그 명절 때 이제 도로 이용을 하지 않고 이제 좀 더 시간 단축을 위해서 그 열차를 이용하는 버스도 이용을 많이 하는데요. 네. 이 역기성 차량에 대해서 좀 더 혜택을 주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그 예매 상황을 보면 그 기성객들의 그 일정에 따라서 이미 그 예매가 다 완료된 것들은 할인해 줄 수가 없겠고요. 네. 오히려 역기성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제 좌석 여유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좌석을 기준으로 해서 30%에서 최대 50%까지 이렇게 할인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미리 이제 그 좌석을 확인하셔서 예매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평시보다도 이 운행 횟수를 좀 더 늘려서 예. 한 12.7% 늘리고 또 좌석도 9.7% 늘린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 설 명절을 통해서 이렇게 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또 실질적인 혜택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또 좀 이색적인 것은 그 4명이 이제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세트 그런 것도 발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KTX에서 넷이서 이제 4명이서 함께 할 때 99,000원 이렇게 이용할 수 있고, 그 보통 이제 그 준고속철도라고 하죠. 그 KTX 이응 이런 것 경우에도 세트로 49,000원으로 이렇게 발매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군요. 저렴하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멀리 안 가고 네. 근교에 나들이 계획 세우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 그리고 수목원들을 무료 네. 개방한다고 하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곳이 해당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국유지로 되어 있는 그런 곳으로 주로 이제 혜택을 지금 무료 개방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설 명절을 통해서 가족들, 친척 그리고 지인들하고 이렇게 나들이하는 그런 수요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가유산이라든지 미술관, 수목원 이런 등등의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곳에 무료 개방
개방을 좀 더 늘리기로 했고요. 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4대 공가 종묘, 그다음에 뭐 조선왕릉 등을 포함해서 22개소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설 연휴 기간에 해당되는데 16일부터 18일 그 기간 중에는 경복궁에서 세화라고 해서 새해를 맞아서 뭐 이렇게 복을 빌고 애군을 막는다는 어떤 그런 풍습이기도 한 그런 그 그림 세화 나눔 행사도 한다고 하니까 예, 가족들 뭐 친지들과 함께 그 또 좋은 나들이와 함께 또 좋은 추억들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또 고속도로 이용하다 보면은 휴게소를 그냥 지나치기가 어렵잖아요. 이번에는 휴게소에서도 쏠쏠한 할인 혜택이 있다고요. 그렇죠. 예. 보통 이제 그 장거리 이동하시다가 보면 이제 휴게소를 뭐 이렇게 들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 휴게소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지참하게 되면 그 지금 전국의 66개소의 그 지역 관광 명소에서 최대 60%의 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필요한 경우에 휴게소 들려서 필요한 이제 구매도 하시고 또 그 영수증을 가지고 또 추가적인 그런 관광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휴게소에서 이제 보통 뭐 세차를 하거나 뭐 그럴 경우도 있는데 뭐 세차 요금도 30%, 특히 뭐 화물차는 50%까지 해준다고 하니까 이게 또 저렴한 혜택에 또 세차 또 이용해 보시면 좋겠고, 네. 그리고 이제 그 공공기관 뭐 이런 행정기관 비롯해서 이런 곳에 주차장 같은 경우도 무료 개방해서 이제 시민들이 혹시 뭐 주차장을 이용하는데도 좀 더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전통시장 주변에는 이제 그 도로 주변에 원래는 차량을 주차를 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특히 이제 요 기간 동안에 그 2시간 정도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네, 여러모로 떠나고 싶어지는 그런 지원인데요. 또 설 전후로 휴가를 붙여 쓰는 분들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에게 특별한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휴가비를 지원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이제 한국관광공사에서 같이 네. 이제 그 여기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그 중소기업 그다음에 소상공인도 포함이 되겠고요.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설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여행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이제 많은 좀 혜택을 이제 주고자 합니다. 네. 거기 이제 휴가샵이라고 해서 그 전용 그 휴가샵이라는 몰이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적립을 하고 거기에 있는 여행 상품을 쓰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그 직장인 본인이 20만 원을 이제 적립을 하게 되면 정부와 그 사업장에서 각각 10만 원씩 해서 총 40만 원의 이 그 혜택을 이제 물론 20만 원은 본인이 적립하는 거지만 네. 추가 20만 원까지 해서 이 40만 원의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고요. 여기에는 사실 그동안 그 2018년도부터 이것을 이제 그 좀 확대하면서 실시를 해왔는데 거의 한 이제 8년간 보니까 연간 평균 한 10만 명씩 이렇게 계속 꾸준히 이용하고 있고 만족도 되게 높다라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1, 2월 요 명절이 끼어 있는 요 2달 동안에 뭐 한 5만 명을 이렇게 추가로 모집하고 선착순으로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해당되시는 분들이 또 요 혜택을 또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베네피아 휴가샵에서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 혜택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명절에는 장 보고 돈 쓸 일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품권 지원도 네. 확대가 됩니다. 이번에 온누리 상품권 그리고 지역사랑 상품권의 할인폭이 대폭 확대가 됐다는데 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사실 이제 뭐 이렇게 명절이 되면은 항상 뭐 성수품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소비 수요가 늘게 되어 있습니다. 계절적인 맞습니다. 그 수요 변동인데요. 아마 이제 많은 뭐 국민들이 그동안 이제 뭐 고물가로 많이 지쳐 있고 그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물론 뭐 최근에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를 보면 조금은 그래도 이렇게 그 전년 동기 대비 한 2.0%니까 그래도 조금 이렇게 안정세를 찾아가나 보다 이런 또 긍정적인 그런 또 좀 신호도 있기는 한데요. 네. 여전히 이제 고물가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뭐 성수품의 어떤 추가적인 그런 물량의 확대 등을 또 해서 가격 안정을 좀 도모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온누리 상품권이라는 이거는 이게 이제 중기부에서 정부에서 발행을 하는 건데 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소규모의 그 사업자들을 위한 그런 이제 정책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온누리 상품권을 하게 되면 지역에 관계없이 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이용을 할 수 있고요. 네. 이게 평시보다 지금 10%나 대폭 할인을 해준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할인폭이 클 때 이 온누리 상품권 이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사랑 상품권은 이건 지역에
서만 쓸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온누리 상품권과 좀 다른 점이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데 이것도 지자체별로 이게 좀 많은 또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할인폭을 늘렸다라고 합니다. 발표에 따르면 횡성군 같은 경우는 한 15% 할인을 또 해준다고 하니까 네. 예, 이게 그것도 상당히 그 예전보다도 더 높은 그런 할인폭으로 이렇게 혜택을 주니만큼 이렇게 그 상품권을 또 이용하는 것도 상당히 그 소비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백화점, 면세점, 아울렛도 할인에 들어갑니다. 외국에 블랙 네. 프라이데이가 있다고 한다면 네. 우리에게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20일까지 기간을 연장을 해서 운영한다고요? 예, 예. 사실은 뭐 우리 민족의 대명절이기도 하지만 네. 이게 뭐 중국에서도 뭐 춘절이라고 해서 상당히 그 중요한 그런 명절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한국으로 오는 그런 중국인 관광객 수요가 상당히 그 많거든요. 예. 사실 저도 최근에 뭐 명동을 한번 나가 보니까 뭐 중국인 관광객, 일본인 관광객 상당히 관광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일까지 연장해서 하기로 하고요. 이 세일 혜택 중에서도 특히 또 눈여겨볼 것이 일단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발걸음을 이제 그 한국으로 또 이끌어야 되니까 이 항공권을 또 굉장히 그 할인해서 뭐 최대 뭐 96% 이렇게 또 할인을 해준다고 하고 네. 또 외국 관광객들이 주요 이용할 수 있는 주요 백화점이나 이 면세점에서도 최대 15% 할인 세일을 적용한다고 하니까요. 아무래도 그 외국 관광객들도 요 시기를 맞아서 좀 더 그 좋은 그런 그 관광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정말 다양한 소비 진작책이 마련됐는데요. 소비뿐만 아니라 또 연휴에 가장 걱정되는 게 응급 상황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비상 진료 체계를 강화한다고요? 네, 사실 이렇게 긴 연휴 동안에도 이제 뭐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런 응급 의료에 대한 공백이 없도록 네. 이 비상 어떤 진료 체계를 좀 더 강화를 하고 있죠. 그래서 행안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설 연휴 안전 관리 대책을 지금 점검하고 있고, 그리고 뭐 교통 안전, 또 뭐 응급 의료, 뭐 화재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사고에 대비해서 24시간 상시 이걸 그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춘다라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설 연휴라서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이제 이런 것이 더 문을 닫거나 좀 이용 불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떤 빠른 그 신고를 통해서 그런 그 사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연휴 기간에도 문을 여는 그 약국이나 병원에 대한 그런 정보도 국민들에게 잘 알려서 이런 어떤 이용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응급 똑똑 앱 그리고 응급 의료 정보 제공 앱에서 긴급 의료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명절이 더 유난히 어렵고 또 외롭고 추운 분들이 계시죠. 네. 혼자 계신 어르신이라든지 결식 우려 아동들 더 세심하게 살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시기에 좀 더 또 소외되고 또 상대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취약계층들이 있는데요. 이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이제 혹시라도 예를 들어 독거노인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연휴 기간 동안에 안전하게 잘 지내시는지 그런 안전 확인에 대한 거, 그리고 혹시 또 뭐 결식 아동이나 이렇게 또 제대로 이렇게 또 먹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뭐 그 식품권이나 도시락을 이렇게 지원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노숙인들 경우에도 상당히 좀 더 그 어려운 그런 뭐 추운 날씨 속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데 이런 노숙인들에 대해서도 무료 급식이라든지 어떤 긴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춘다고 하니까요. 네. 아무래도 이 설 명절에 이런 취약계층도 좀 더 두터운 보호와 이 안전 대책을 잘 마련해서 시행함으로써 아무래도 좀 안전하게 네. 설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명절에는 항공권이라든지 택배라든지 건강식품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맘때 피해가 참 많이 접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점을 유의해 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그 한국소비자원에서 이제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사실 그거는 뭐냐면 그 이런 명절 때 보면 택배가 굉장히 또 수요가 많거든요. 그 많은 그 물량이 훨씬보다 평시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택배 기사님들도 오배송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 파손이나 이런 그 배송 불량 사태가 상황이 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의 어떤 그런 신고나 불만족 사항이 많이 접수가 된 건데요. 예를 들어서 좀 신성식품 같은 경우에는 오배송이 됐을 경우에 이걸 제때 이걸 찾아서 수령하지 못하면 그 내용물이 이제 다 상할 수도 있고 이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예, 거기에 따라서 많은 어떤 좀 불만족과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는 물론 사후적으로 이제 그런 오배송이나 그런 문제 상황에 따라서 뭐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네. 사실은 피해 구제를 뒤늦게 받더라도 그런 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더 최선이기 때문에 소비자들로서도 좀 주의를 기울여서 그 예를 들어서 좀 그 배송을 이렇게 물량이 집중될 수 있는 그런 기간보다는 좀 더 여유를 갖고 이렇게 좀 주문하고 배송을 받을 수 있게 한다든가 예. 그리고 또 뭔가 받아야 될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보통 안내가 보통 가거든요. 네. 근데 이게 또 잘 도착했는지를 또 소비자들이 또 스스로 잘 챙겨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좀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점들 꼼꼼하게 챙겨서 피해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안전입니다. 연휴 기간에 재난과 각종 안전사고 대비도 강화를 한다는데 대응 어떻게 운영되나요? 예, 아까도 이제 뭐 취약계층 말씀드리면서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예. 사실 이렇게 설 연휴 기간에도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함으로써 우리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특히 뭐 산불도 요즘 이제 건조한 시기에 그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산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화재, 이런 재난 사고에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정부에서도 그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갖고 24시간 상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또 국민들도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또 빠른 어떤 신고와 또 안전에 그 부응하는 그런 어떤 그 행동 요령이 좀 필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